간단하게 살펴보면은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우선 2022년부터 금융투자 소득을 새로 규정을 해서 따로 분리과세하기로 했고 1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던 것을 소액주주에게까지도 과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될 텐데,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일단은 세율 자체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 그 다음에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25%로 정해져서,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으로 4천만 원을 벌게 되면은 기존에는 세 부담이 거래세 한 35만 원인데 421만 원까지 늘어난다. 이제 이런 식의 벌써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주식으로 해서 만약에 우리가 손실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내가 잘못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대부분 생각하세요. 근데 나라에서 내가 수익 낸 거를 세금을 매긴다? 그것도 한 20%에서 25% 정도? 이건 좀 사람들이 민감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일부 분들을 제외하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세금 나가는 게 왠지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양도소득 2천만 원 이하까지는 기본 공제를 적용을 해서 비과세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2천만 원 벌지 않으니까 나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2천만 원 이하가 공제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1년에 딱 2천만 원만 벌어야지 라고 생각하시고서는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수익을 얼마를 내던, 1년에 수익이 얼마를 내던지 간에 그건 상관없이 1년에 2천만 원만 수익을 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선 주식시장에 뛰어드시는 분이 계실까요? 물론 1년에 2천만 원 수익 내는 게 적은 돈은 아니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이거 이상한 기대를 하고서는 주식시장에 뛰어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버린다고 하면은 일단은 진입 자체가 좀 꺼려질 수가 있어요. 신규 진입이.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본 입장에서 주식을 해보려고 했는데 1년에 2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게 되면은 20%의 세금을 내야 된다 하면은 일단 새로 진입 자체가 좀 꺼려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원천 징수를 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수익이 나면은 수익 난 거 20%를 세금으로 제외하고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세금 환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손익통산을 통해서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럼 20%, 정확히는 22%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니까 25% 제외하고서는 80만 원만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게 2천만 원이 안 넘으면은 이 20만 원은 세금을 환급해 준다는 건데, 이거 귀찮아서 누가 하겠어요? 일단은 받았을 때부터 빼고 나한테 들어오니까는 수익이 많이 났다는 느낌도 못 받을 뿐더러 나중에 환급하려면 또 그 5월 달에 세금 신고를 또 해야 되고 하니까는 이거 굉장히 귀찮은 일이 되겠죠. 그럼 일단은 주식시장에 진입하려는 개인 투자자들 자체가 조금 꺼려질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특히 이제 전업 투자자라던가 아니면은 전업 투자를 꿈꾸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날벼락이 될 것 같아요. 주식 유튜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창원개미 님이시라던가 아니면 이분은 유튜버님 중에서 시간여행TV 님이 계신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익 계좌를 인증을 하셨잖아요. 6억 수익이 났고 주식으로 200억 정도 수익을 났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걸 꿈꾸면서 주식시장에 들어오셔서 전업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단 말이에요. 공부해서 나중에 전업을 해서 저분들처럼 저렇게 크게 수익을 내서 자산가가 돼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처럼 만약에 6억을 벌었다고 쳐요. 그럼 6억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25%란 말이에요. 6억을 이게 그냥 쉽게 번 6억이 아니라 이것도 투자를 통해서 치열하게 공부해서 번 돈이잖아요. 그쵸? 불로소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불로소득이에요, 여러분.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흥분했는데, 어쨌든 불로소득이 아니라 이분들이 6억을 벌고 200억을 벌고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치열하게 공부를 했으면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하셨는데 6억에 25%면은 세금으로만 1억 5천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여행TV님처럼 200억을 만약에 버셨다고 하시면은 이게 25%니까 세금만 해도 50억이죠.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200억 벌었다고 나중에 인증을 할 게 아니라 150억 벌었습니다. 50억은 세금 내고, 그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도 1억 5천 세금 내고 4억 5천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겠죠. 그쵸?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전업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단타가 필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업 투자로 하루 종일 주식 시장을 보고 있는데 같이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한 달에 한두 번 매매할까? 한두 달에 한 번 매매한다? 아니면 1년에 한 번 매매한다? 그럴 것 같으면 전업투자 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업투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치투자 포트도 따로 운영을 하시긴 하겠지만은 일부 자금 같은 경우에는 단타를 매매를 해서 하루하루 어느 정도 수익을 계속 내는 게, 꾸준히 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증권거래세가 0.25인데 이거 2년에 걸쳐서 0.1% 인하한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0.15%가 돼요. 거래세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도소득세도 따로 내고 그 다음에 기존에 내던 거래세도 따로 낸다 이 얘기죠. 그럼 이게 이중과세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단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매매가 잦을 수밖에 없으니까 거래세는 거래세대로 많이 내고 거기다 수익 낸 금액을 1년 통산해서 2천만 원 이상은 또 양도세까지 따로 빼간다 라고 하면은 전업투자하기 힘들겠죠.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전업투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신 상황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난 그냥 단타 매매 안 하니까 어차피 난 맨날 사고 파는 거 아니니까 이중과세 뭐 저거 거래세 크게 나한테 부담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10년을 보유해요. 10년 장기 보유해서 한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게 10배가 돼서 1억이 됐다고 쳐요. 근데 지금 세제 발표 난 거에서는 10년을 장기 보유를 해도 양도소득세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1억 투자해서 1억의 수익이 났다고 하면은 뭐 물론 2천만 원 빼고서는 8천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겠지만은 요게 20%면은 1,60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누가 우리나라 주식을 장기 투자를 하겠어요. 배당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은 주주의 친화적인 미국 주식을 하겠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해외 주식도 양도소득세 내요. 그쵸? 해외 주식도 지금 양도소득세 20% 냅니다.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요 월 배당하는 종목이 있을 정도로 주주 친화적이어서 배당이 엄청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만약에 장기 투자해서 10년을 보유한다고 하면은 이 배당 금액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게 그렇게 크게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는 분기 배당 실시하고 이렇게 하지 월 배당하는 주식은 아무데도 없고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배당 잘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심지어 슈퍼개미 투자자분들 계시잖아요. 분명히. 그쵸?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25%니까 오히려 미국 주식이 어때요?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더 나아요. 슈퍼개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을 더 이상 같이 투자하실 필요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슈퍼개미 중에서 유명하신 주식 농부 계시죠? 이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씨앗 뿌릴 필요 없죠. 이제 외국으로 가겠죠. 그럼 다 빠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세계 1등 주식이고 세계 대장주고 잘 나가는데 굳이 우리나라 주식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일단은 안 그래도 그 대주주 요건이 지금 2018년도서부터 해서 계속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25억 정도를 갖고 있어야지, 한 종목에 25억 정도를 갖고 있어야지 이제 대주주로 인정을 해줬는데 2018년도부터 해서 15억으로 줄어들었고 작년에 10억으로 줄어들었고 올해 3억 원으로 줄어들 예정이에요. 이렇게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15억에서 10억으로 넘어갈 때 12월 달에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3조 8천억 원을 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9,900억, 그러니까 거의 1조를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생각보다 크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12월 31일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12월에 매도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요번에 더군다나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떨어지면서 올해 12월에 사상 최대 규모의 순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올해 이제 동학 개미 운동이 펼쳐지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하고 상승에 힘이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면은 유동성의 힘이 그만큼 약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예전처럼 기관이라던가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쉽게 흔들리게 되겠죠. 대만 사례를 좀 살펴보니까 1988년도에 세제 개편을 똑같이 했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이때는 양도소득세 50%였나요? 어쨌든 양도소득세로 세제 개편을 발표한 이후에 19일 만에 지수가 한 3,000선이 하락했어요. 주가가 워낙 하락하게 되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시위를 하고 뭐 증시 폭락하고 막 정치 문제로 비화까지 되고 막 이제 이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1990년도인가요? 예, 이때 다시 원래대로 했죠. 지금 어쨌든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리면서 그 자금들이 주식 쪽으로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번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가 계기가 돼서 들어왔던 주식 자금들이 다시 이제 해외라던가 아니면 다른 투자처로 빠져나가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수가 빠질 때 개인들이 계속 밑에서 받쳐주던 그 물량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 관련해서 개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증시 주변 자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꼭 확인을 하시면서
앞으로 시장 방향을 설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